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국 주식에 투자하실 때 ETF랑 그다음에 우리 카카오페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인덱스 펀드를 선택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영상을 좀 찍어 봅니다. 최근에 이 카카오 인덱스를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좋을 것 같아서 겸사겸사 같이 한번 소개를 좀 드려보고 있어요. 연도별로 코스피 순이익의 이게 차트입니다.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면 전체 총 벌어들인 매출액에서 뭐 원재료비라든가 그다음에 뭐 임대료 같은 또는 인건비 같은 부대 비용들을 제외하고 뭐 마지막으로 법인세 같은 세금 같은 것도 차감한 정도의 최종 이익을 의미할 텐데 항상 순이익이란 얘기는 그래서 조절이 가능할 수도 있죠. 뭐 세금을 나라에서 깎아주면은 이익이 늘어난 듯 이렇게 착시 현상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을 거고요. 반대로 뭐 임대료가 줄어들어서 일 가능성도 있을 거고, 뭐 등등등 또 원재료 값이 떨어져서일 수도 있고, 그다음 우리 인건비 월급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급여가 잘 안 오르잖아요. 그러니까 인건비를 깎아가지고 이익을 좀 맞출 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, 이제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이 이익의 레벨이 평균적으로 보면 이렇게 레벨업이라고 하죠. 올라갈 때가 좀 보입니다. 여기 그 2010년도 같은 경우는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레벨이 대략 한 80조, 세로 축에 보시면 80조에서 100조 사이 정도의 순이익을 보는 레벨을 볼 수가 있고 그 지나서 과거 이제 10년 전으로 돌이켜 보면 20년 전이죠. 2000년 초반은 그때는 한 40에서 50조대 레벨이었던 걸 볼 수가 있고요. 원래 2002년, 3년도 우리 월드컵 할 때였죠. 이때 한번 레벨업이 크게 됐었어요. 40조도 못 벌다가 거의 한 50조, 60조 레벨까지 레벨업된 상태로 한 4년 정도가 유지가 됐었죠.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게 평균이 되는 거 아니냐. 우리나라의 그 국격이 올라가는 흐름이었다가 2008년도, 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번 푹 주저앉아다가 올라온 모습입니다. 그리고 나서도 2010년 때부터는 과거 레벨보다는 평균적으로 좀 올라가 있죠. 네. 그러니까 이런 레벨업된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2017년, 18년도부터 나타나긴 했어요. 2017년도에도 급격히 한번 레벨업이 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. 거의 한 120조대가 넘는 이익을 좀 벌어들이다가 작년 코로나 팬데믹 등 2019년도라든가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크게 좀 주저앉았던 이력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레벨업 현상에 좀 주목을 해보면 이제 앞으로 코스피의 경우에도 이 과거 우리가 80조에서 한 100조 사이 벌던 레벨이 이제는 안정적으로 한 120조대 이상을 뭐 특별한 이렇게 케이스들을 제외하면 좀 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의 근저에는 이렇게 뭐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삼성전자, 하이닉스의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전기차 같은 것들이 좀 계속 주력 산업으로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. 그 외에도 뭐 카카오 같은 그러니까 뭐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뭐 화학 기업들, 그다음에 게임 기업들이 다 리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. 뭐 바이오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코스피의 상장사들이 전부 다 선전해서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더 레벨업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. 과거와 다르게. 이제 그렇다면은 이때 2000포인트대의 코스피 횡보하는 모습들이 지금 한 3000포인트대로 레벨업이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투자하실 때 이제 펀드를 또 ETF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액티브 펀드는 저도 많이 찾아보고 투자도 해보지만 대체로 비용만 비쌌던 경험들이 많아서 ETF나 인덱스 펀드가 낫다라는 쪽으로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인덱스 펀드의 경우는 카카오페이에서 한국 인덱스를 팔고 있죠. 물론 지난번 영상에서 지적을 해드린 건 이제 수수료가 연간 0.66% 정도 되다 보니까 좀 비싸요. 여기 ETF로 소개해드렸던 삼성자산의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연간 0.15입니다. 그러니까 두 개 차이가 0.5씩 연간 발생하니까 10년 되면 5%포인트라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에는 별로 좋지는 않고 펀드가 그냥 ETF가 더 유리하지 않느냐 보수가 싸니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편리할 때 주식처럼 팔면 되거든요. ETF는. 근데 인덱스 펀드는 오늘 내가 팔기 신청을 하면은 오늘 오후 3시 반에 주식시장이 끝나야 확인이 됩니다. 예를 들어 오늘은 제가 팔기 신청할 때만 주식이 좀 오르고 있었는데 오늘 장 마감할 때 보니까 주식이 하락하면서 마감했어요. 그럼 어쩔 수 없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팔기 했을 돈이 조금밖에 안 나올 가능성이 생기더라라는 게 이제 단점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일단 ETF를 좀 선호를 하지만 뭐 접근성 면에서 카카오에도 ETF에 준하는 인덱스 펀드를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인덱스 펀드가 교보학사의 파워 인덱스라고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데 되게 재밌게도 코덱스 200 이 비용이 비싼 애보다도 수익률이 더 좋아요.
그러니까 비용을 0.5%포인트 정도 더 부담했는데도 수익률이 높게 나오죠. 예, 그래서 뭐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뭐 교보학사 파워인덱스도 잘하는 것 같다. 그래서 카카오페이에서도 파니까 아마 이런 인덱스 펀드 정도는 가입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아니면 또 아시는 분들은 ETF를 선택해서 보수가 저렴한 ETF를 선택하시고 장기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